네, 토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토론을 몇 번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약 입장을 각각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윤석열 후보는 좀 뭐라고 해야 돼 발언 수위가 저는 좀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정적 중범죄자하고는 토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특검을 수용하면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민주주의자 맞냐 지금 토론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좀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딱히 유리할 게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토론 잘한다. 당내 경선에서도 16번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만약에 붙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빈틈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어떤 행보를 보면은 이제 반문재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기대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1대1로 계속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그 이제 이 대선의 어떤 성격이 회고 투표 그러니까 어떤 정권 응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받기보다는 예. 전망 투표 성향으로 인물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후보의 입장이 일단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매듭 지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두 후보에게 어떤 여론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여론은 아니 토론을 왜 안 해? 라는 게 좀 더 우세해요. 뭐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분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명분이 조금 저도 좀 약하다. 그러니까 토론을 좀 미루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정 토론 이상으로 지금 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예, 예. 대해서 다름의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중범죄자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무리수라는 걸로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를테면은 준비하겠다, 그래 토론하겠다라고 하되 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늘리는 것보다 대장동 의혹 해소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장동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특검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좀 하긴 하는데 특검 종류가 또 나뉜다면서요. 이걸 예. 어떻게 할지를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이용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은 법안에서부터 이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자구를 넣을지를 가지고 신경전이 있거든요. 이미 예.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민주당에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추천 상설 특검으로 하게 되면 특검 추천위원회 7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중에서 4명이 민주당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특별검사가 민주당에 유리한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유불리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유불리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유불리 이게 대선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신경전이 벌어질 이유는 아닌데 대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예. 협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특검은 줄기차게 또 주장해왔던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뭐 심상정 이런 분들이 사실은 중재를 하면은 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전에 2016년의 특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재를 하면서 예. 급물살을 탔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력을 제3지대에서 오히려 이럴 때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장 내일 본회의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대한 그렇게 하지는 말고 합의를 하자라는 거고 특검법하고 본회의 소집은 또 분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뭐 소집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뭐 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엄청 많지, 뭐 쟁점 법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뭐 파행까지 갈 리는 없겠지만은 아마 지금 물밑 죄송합니다. 물밑에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두 후보의 어떤 입장 차이, 토론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장동 특검까지 왔는데 두 후보가 좀 이견을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입장 보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이유로 대고 있는 게 통합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견입니다만은 사면이 정말로 통합을 부르는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 하면서 재벌 총수들 비리 범죄 그리고 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했는데요. 분열만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통합이라는 느낌보다는 예. 어떤 분노한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좀 달래주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얘기를 놓고도 뭐 통합에 서로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데 딱히 저는 두 분 다 이제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들어갔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4년 8개월 거의 5년 가까이 살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1년여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둘 수 없다라는 게 여권 지지자들의 주된 어떤 여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한 것이고 예.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니까 오히려 뭐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을 정파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관련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크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 그 안에 이제 탈원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부응을 해서 조금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눈에 띈 게 오히려 안전성 검토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앞에 부분에. 예. 그거는 예전에 그 부산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뭐 원전에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좀 실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전성을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이재명 후보의 감 원전, 원전을 줄이는 거 탈원전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했네요. 감 원전이 뭔지 모르겠다. 가서 예. 물어봐라라고 해서 뭐 이제 60년 동안 이제 뭐 탈원전도 60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이제 이름만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은 60년에 걸쳐서 감소시키겠다. 그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오늘 보수 텃밭 대구 경북 일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제 원전 관련 발언 저희가 듣고 온 건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이것도 관심을 참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여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냈어요. 예.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갔다 들어왔다. 이 얘기도 사실은 그쪽 정서를 많이 건드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또 이렇게 사면으로 나오면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수사를 하고 탄핵이나 이제 구속에 일조를 했다라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4주 정도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2월 예. 초, 1월 말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때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좀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우호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해놓기 위해서 좀 지금은 안 나왔지만 대구 경북 있으면서 계속 그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예. 보수 표심을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행보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또 수위에 따라서는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탄핵이 잘못됐다. 여기까지 가면은 또 이제 선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예. 메시지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이런 톤인데 아마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탄핵이 잘못됐다라까지 가면 이제 선을 넘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다면 어제 했던 발언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정 중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뭐 친중 정책 아니면 중국 편향적 정책,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은 중국 싫어하고 중국 청년들도 한국 싫어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적절했느냐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가 반중 정서를 초래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외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논평가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를테면은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는 중국 측에서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하고의 어떤 일정 정도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금 경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중 정책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다. 각각 이런 목소리인 건데 어느 쪽에 좀 더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뭐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이거는 지금 해석이 되니까 다만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양국 청년들이 다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이를테면 혐한 정서, 이를테면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우려가 되는데 예.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 정도 톤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서로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논란을 좀 일으킨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표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력 기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네요. 예, 뭐 시간 강사 경력을 부교수나 겸임 교수로 기재했다. 그리고 논문 표절률이 뭐 42%에 달한다. 예. 그리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번역서가 엉망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사과를 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그 내용들 지금 나온 것도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점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간간히 개별 의원들이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역풍의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너무 거친 말 쓰지 마라 이런 예.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자제령까지 내렸는데 이를테면은 뭐 악어의 콧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뭐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좀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줬겠지만은 예. 너무 인신비하적인 공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좀 톤 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를테면은 이런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 내세웠던 그거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도 아마 로우키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과하지 않게 당이 좀 그렇게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개인이 대응하는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흡족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 사과도 흡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 그 제 부인이 아내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김건희 씨 사과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로 끝냈다고 치고 빨리 넘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대장동 찾아갔잖아요. 예. 대여 공세를 지금 높이는 게 더 시급하지 이제 사과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 안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사이 어떤 일련의 대치 상황들 이런 모습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졌던 어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를테면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아첨만 하던 사람들이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인식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선대위에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선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31일 이틀 뒤에 만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연내에 해결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고 오늘 네. 그 김철근 그 당대표 정무실장도 여러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고이든타임은 복귀 고이든타임은 올해 아니다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거는 뭐냐면은 양측 다 올해 안에 해결을 보려고 이번 주 안에 해결을 봐서 다음 연초에 이제 시무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밑에서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공감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려면은 명분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이를테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른 쪽으로 이를테면 선대위 조직 개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김종인 중심의 강한 그립감, 김종인이 다 통제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외부적으로도 주고 이준석 대표한테 줬을 때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물밑에서 지금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의총에서 좀 무제한 토론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예. 이런 것도 물밑 공감대와 좀 연장선상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일까요? 그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중계가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콩가루로 비칠 수가 있다.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 당대표 뭐 사퇴 뭐 퇴진 얘기까지 나와버리면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한 것이고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요거를 중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오늘 내일 뭐 그러니까 31일 날 만나기로 했지만 오늘 내일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복귀 가능성에 매우 큰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아쉬운 상황이고 예. 이준석 대표도 정치 생명에 어느 정도 걸렸거든요. 이 정도까지 척을 져버리면은 본인의 앞으로의 이 정당에서의 어떤 예. 정치 생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화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점쳐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이제 대표와 후보 간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복귀를 타진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음에도 좀 복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재가 먼저 물밑에서 되면은 직접적인 요청이 겉으로 드러나게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를테면 당 갈등 이후에 그 예, 조수진 예. 최고위원회 갈등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섭섭함이기도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중재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먼저 굽히기도 뭔가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재안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일종의 울산회동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다만 그렇게 뭐 폭탄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예. 그런 식의 이제 물밑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인적 쇄신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약간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아요. 당 예. 내외 여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서 끝까지 인적 쇄신론을 붙들고 있기에는 본인의 어떤 지금 입지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실제 복귀를 할지 여부는 저희가 며칠 뒤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이번 참석의 어떤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연일 통합 행보를 하고 있죠. 예. 뭐 이를테면은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만남이라든지 네, 이낙연 전 대표요. 예, 전 대표 예.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라든지 그래서 네. 이것도 통합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당내 GT계라고 근태의 이제 영어 이니셜이죠. GT계가 아직도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당내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의 한 축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예. 이런 분들을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는 민주화 운동을 한 이력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끌고 안고 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낙연 전 대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잠시가
아니네요. 이미 3시가 넘었으니까요. 이 3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외부 일정을 함께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반 이재명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막 지지율을 2~3%포인트 끌어올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 아직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섭섭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이재명한테 쏠려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들도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잡음들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중량급 인사가 같이 다니고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갖고 여기에서 정책도 얘기하고 한다라면은 좀 더 든든하고 준비된 어떤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여요. 진정한 의미의 어떤 화학적 결합, 원팀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네요. 뭐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 원팀으로 가는 건데, 다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더 많은 이제 확장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열린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대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열린민주당이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혹시나 과반 찬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은 낮은데요. 배제를 할 수는 없을 정도다라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본인 당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정당이다. 이를테면 공천도 비례대표도 투표를 했거든요. 이런 열린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하고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그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뭐 주진영 전 그 한화증권 대표였네. 그분은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류가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반수가 참여해서 찬성을 하면 합당이 최종적으로 또 의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지금 만 25세인데요. 만 18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뭐 모든 그 정당들이 2030에 대한 어떤 구애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공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국민의힘은 이거 반대해 왔거든요. 정의당은 당론으로 창선해 왔고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원래 거리를 뒀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03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지만 사실상 통과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젊은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젊은 보수들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불리할 게 없다. 그래서 잘하면은 올해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뭐 대학생들이 출마하는 것들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